뉴욕시가 오는 7월 모든 봉쇄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예고됐던 16세 이상 모든 주민의 워크인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식당들의 지원금 신청을 돕는 Fair Share NYC Restaurants 프로그램을 런칭합니다. 한국 정부가 내달부터 접종 완료자의 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지역 백신 접종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펠팍타운 정부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라모스 전 펠팍 경찰서장이 최근 타운 정부 측과 $85만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이젠 가정에서도 코로나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코로나19 신속 검사 키트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도 제로 수준의 기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첫 의회 연설에서 1조 8천억 달러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하고 부자 증세 계획도 공식 제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끈질긴 노력 끝에 화이저로부터 백신 18억 회분을 확보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오는 7월부터 모든 봉쇄 조치들을 완화하고 뉴욕시를 완전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예고됐던 뉴욕주 16세 이상 주민의 워크인 접종도 오늘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1년이 넘도록 폐쇄와 제한 조치들이 잇따른 뒤 드디어 오는 7월 1일 완전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약 83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630만 개의 백신이 투여됐으며 이 숫자와 봉쇄 조치 완화는 뉴욕 시민들의 엄청난 노력과 협조로 이뤄졌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경제 재개 및 영업 제한 여부 등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주 정부의 계획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어제 쿠오모 주지사가 발표한 뉴욕주 식당의 야간 영업 제한 해제와 같은 낭보가 잇따르고 백신 공급 및 접종의 가속도가 붙자 그동안 100% 수용력이 아니면 재개장을 하지 않겠다던 브로드웨이 극장들도 이달 안으로 또는 6월 1일 날 재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보도 자료를 내고 현재 자정까지만 영업하도록 돼 있는 주저녁 식당과 술집의 영업시간 제한을 야외 식사 공간은 5월 17일부터 실내 식사 공간은 31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케이터링 행사의 경우 5월 17일부터 모든 참석자의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음성 결과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5월 31일부터는 그 외의 모든 케이터링 행사에 대해 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28일 현재 주저녁 코로나19 신규 감염률은 1.81%로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주민들이 1회 이상의 백신을 접종했고 33%가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백신 접종의 효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오늘부터는 16세 이상의 모든 뉴욕 주민들은 예약 없이 현장 방문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현장 방문 접종은 1회차분만 해당하며 1회차 백신을 맞으면 2회차 백신 스케줄은 자동으로 예약됩니다. 모든 연령이 예약 없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곳은 브롱스 양키 스테디움과 맨하탄 제이콥 제비츠 센터 등 뉴욕주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 센터입니다. 한편 뉴욕시도 지난 23일부터
시정부가 지정한 백신 접종센터에 방문하면 연령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약 없이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들을 돕기 위한 Fair Share NYC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런칭합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국 SBS, 시장실 산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국과 함께 시내 식당들이 연방 중소기업청 SBA 식당 회상 그랜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Fair Share NYC 레스토랑 프로그램은 매주 웨비나를 통해 SBA 신청을 돕고 카운슬러와 온라인 1대1 상담을 제공하며 식당 업주들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SBA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신청자 계정을 사전 등록할 수 있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그랜트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국은 지난 1월부터 4천여 개 비즈니스가 2억 9,400만 달러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신청을 도왔으며 5천여 개 비즈니스가 1억 4,2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및 그랜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외에도 시장은 순위 선택 투표제 홍보를 위한 예산 1,500만 달러, 뉴욕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돕기 위한 커넥 프로그램 신설 등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기준 뉴욕시의 누적 확진자는 약 93만 명, 사망자는 3만 2,500만 명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5월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주 한인 등 해외 지역 백신 접종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대신 2주, 즉 14일 동안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2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 지침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14일 자가격리 면제 대상인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한국에서 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맞고 면역 형성 기간이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번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한인 등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한인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다음 달 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인 등 해외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면제 조치는 여전히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 자가격리 부담으로 쉽게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7년 타운 정부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이유로 당시 시장과 행정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벤저민 라모스 전 펠파 경찰서장이 최근 타운 정부 측과 85만 달러 보상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라모스 전 서장은 지난 2014년 신디 페라라 시의원의 아들인 마크 메신 경관의 공금 횡령과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타운 정부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라모스 전 서장은 매튜 핑크 경관으로부터 보복 및 괴롭힘 혐의로 1,000만 달러 규모의 피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타운 정부 측이 라모스에게 한 달 정직 처분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불복한 라모스 서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모스 서장의 추가 비리 혐의까지 드러나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었던 2017년 6월 라모스는 자진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신 경관에 대한 내사 진행 당시 피고로 명시된 타운 고위직들로부터 조사 범위 축소 압력을 받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적대적 환경에서 근무를 하며 사실상 사임을 강요당하는 등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는 것이 소송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후 4년여간의 공방 끝에 타운 정부가 라모스 전 서장에게 85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과거에 내려졌던 관련 징계 역시 모두 철회하는 것으로 양측의 합의가 끝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소 당사자 중 한 명이었던 로렌조 행정관은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타운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펠팍타운 정부 측은 경찰을 포함 타운 내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업무의 투명성과 규정 준수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코로나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코로나19 신속 검사 장비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신속 항원 검사 장비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28일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는 의료기기 업체 에빗의 신속 검사 키트 바이넥스 나우를 월그린스, CVS 등 약국 체인과 온라인에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차례 검사를 할 수 있는 이 제품의 판매가는 $23.99입니다. 역시 1회 검사가 가능한 퀴델사의 퀵뷰 검사 키트도 온라인에서 $30에 판매됩니다. 한편 호주 업체인 엘륨의 검사 키트는 다음 달 말 $38.99의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들 제품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항원을 탐지해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항원 검사 장비로 대개 10에서 15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속 항원 검사 장비는 유전자 증폭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판매되는 신속 항원 검사 장비는 수개월 전 개발됐지만 최근에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퀴델사의 CEO 더글래스 브라이언트는 사람들이 신속 검사 장비로 스스로 자주 검사한다면 무증상 감염도 지금보다 쉽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셀트리온사는 신속 항원 검사 장비인 다이어트러스트가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속 항원 검사 장비인 다이어트러스트를 뉴욕에 본사를 둔 프라임 헬스케어 유통업체와 2,400억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 역시 1회에 걸쳐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발표에 따르면 다이어트러스트는 증상 발병 후 7일 이내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93.3%와 99%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또 임상 연구와 시험관 연구를 통해 영국, 남아공, 브라질, 캘리포니아 및 뉴욕의 변이를 동등한 수준으로 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이 검사 키트를 전 세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수준의 기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금리를 결정한 지 1년 넘게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00에서 0.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또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도 지속할 것이라며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고용시장과 함께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경제는 고용, 지출, 제조업이 모두 상승하면서 예상외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고용지표는 거의 10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호조를 보였으며 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해 14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올 1분기에 미국 경제가 6.4% 플러스 성장했다고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3.5% 역성장했습니다. 당시 2분기에 연율로 마이너스 31.4%나 침몰했던 경제는 3분기부터 본격 재가동으로 반동하기 시작해 3분기에 연율 33.4%나 뛰었습니다.
이어 4분기에도 연율 4.3% 반등해 연 역성장 규모가 마이너스 3.5%에 그친 것입니다. 올 들어 1분기가 연율로 6.4%나 성장한 끝에 GDP 규모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에 99.1%까지 회복했다고 상무부는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에는 미국 경제 규모가 지난해 3월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미래의 경쟁을 위한 1조 8천억 달러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종차별과 경찰의 물리력 사용 관행,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이민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의회가 나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미래를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우리 가족,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세기 한 번의 투자를 해야 한다며 미국 가족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양육과 교육 지원 등의 내용으로 3살, 4살 아동의 취학 전 2년 무상교육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 2년의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 등 4년의 공교육 프로그램 추가를 담았습니다. 칼리지 교육을 위한 연방 무상 장학금 제도 강화와 역사적으로 흑인 교육에 기여해온 칼리지와 대학을 비롯해 소수자 교육 담당 기관 투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수입이 주별 중위소득 1.5배 상당인 가정까지 미국 가족 계획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지난해 3월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부양 패키지 중 유급 병가와 육아휴직 확대 혜택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상위 1%에 초점을 맞춘 부자 증세안도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2조 달러를 목표로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증세 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이득세의 경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구의 최고 세율을 39.6%로 올리는데 이는 현재의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종차별과 경찰의 물리력 사용 관행, 아시아계 겨냥 증오범죄, 이민 문제 등 미국 사회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가 행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가 경찰 개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연이에 발생한 총기 폭력을 언급하면서 총기 폭력은 미국에서 전염병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더 많이 동조해 총기 구매 때 이루어지는 신원조회의 맹점을 보완하고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돌격 소총과 고용량 탄창을 금지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이민제도 개혁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자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화이자 백신 18억 회분을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에 EU 집행위원장의 개인 외교가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18억 회분은 지금까지 있었던 백신 계약 중 최대 규모로 유럽 시민 약 4억 5천만 명이 2번씩 접종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뉴욕타임스는 폰 데어 라이엔 EU 위원장이 이번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와 한 달 동안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는 조율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화이자의 백신 공급을 끈질기게 요청한 노력 끝에 화이자 CEO는 결국 백신 공급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백신 공급량은 화이자가 지금까지 미국에 제공한 백신 3억 회분보다 6배 많은 양입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에 9억 회분은 받기로 확정했고 나머지 9억 회분은 2021년부터 2022년에 걸쳐 받게 됩니다. 그녀가 화이자와의 백신 공급에 이처럼 공을 들인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 물량 차질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초 EU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 물량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통보하며 EU 집행위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초 1분기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던 1억 2천만 회분의 25% 분량에 불과한 3천만 회분만 공급했고 2분기에는 당초 공급하기로 했던 1억 8천만 회분 중 7천만 회분만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의 내년 생산 목표를 배로 늘려 30억 회분으로 상향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날인 27일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애초 계획했던 13억 회분에서 30억 회분으로 생산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후 모더나도 백신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기존 모더나의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 생산 목표량은 14억 회분이었습니다. 아울러 모더나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예상 물량도 기존의 7억 회분 이상에서 8억에서 10억 회분으로 늘렸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생산 물량을 늘림으로써 세계적인 백신 공급 차질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현재 뉴욕시장 후보인 스컷 스트링어 현 뉴욕시 감사원장이 2001년 뉴욕시 공익5호관 선거에 출마했던 당시 선거 캠페인 무급 인턴으로 근무했던 한인 진 김 씨가 스트링어 후보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비리를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김 씨는 지난 27일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스트링어 감사원장의 성희롱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날 밤 스트링어가 성명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정계 로비스트로 일하고 있는 김 씨는 지난 28일 맨해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전 예비선거와 관련해 스트링어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그가 동의 없이 키스를 했고 내 바지 속에 손을 넣어 더듬었다며 나는 그를 밀쳐냈고 그는 절대로 아무한테 이 일을 얘기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왜 내가 그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갖지 않으려 하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는 스트링어 후보가 당시 성적인 대가를 바라고 어퍼웨스트 지역 최초의 아시안 민주당 지구당 대표가 되게 해주겠다고 폭로했습니다. 뉴저지 베이온에 위치한 베이온 메디컬 센터가 보험에 들지 않은 약 200명의 환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비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메디컬 센터 측은 제3의 공급업체의 시스템 오류로 자사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한 2만 2천 명의 환자들 중 1%에 해당하는 약 200명의 환자들에게 청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구서를 받은 환자들에게 이를 무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미 비용을 지불한 환자는 전액 변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미 데비스 베이온 시장은 병원은 그런 청구서를 절대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며 미국민은 어느 누구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비를 부담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업무 시간이 내달 3일부터 30분 더 연장됩니다. 지난 26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뉴욕시 정부 업무 재개 등을 감안해 5월 3일부터 공관 업무 정상화 조치 1단계로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인 공관 근무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로 조정합니다. 다만 민원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원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 646-674-6000번, 646-674-6000번이나 영사24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 30여 명의 한인 변호사가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뉴욕주 변호사 시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1년 2월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한인 성씨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한인 합격자 수는 36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2월 43명보다 16%가량 감소한 것입니다. 뉴욕주 변호사 시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24일 양일간 온라인 시험을 치른 응시생은 총 2,130명으로 이 가운데 49%가 합격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